오늘은 진짜 정치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네요. 28일이 특검 기간이 마지막 날이어서 최종적으로 황교안 총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었고, 또 헌재가 오늘 27일까지 양쪽의 최종 변론을 받겠다라고 한 날이었기 때문에 관련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오늘의 이슈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황교안 탄핵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등장했네요. 사실 이제 황교안 탄핵이 나오기 전에 황교안 총리의 어떤 결정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거론된 것인데, 지난번에 국회가 특검 연장과 관련해서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야당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이것을 직권상정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일단 무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총리에게 그 권한이 넘어간 거죠.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안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황교안 총리도 어쨌든 마지막까지 조금 더 숙고하겠다, 마지막까지 고민하겠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미 특검이 스스로 밝혀서 기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왔으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오늘 9시 30분이었죠. 오전에 황교안 총리가 특검을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8일로 일단 특검의 기간이 종료될 것 같은데, 물론 이후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뒤에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튼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야사당이 모임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까지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를 한 결과, 일단 두 가지 내용들이 안건에 올라왔는데요. 하나는 새로운 특검법을 상정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황교안 총리가 이것은 국민을 모독한 행위이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를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장이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이 합의를 한 상태고요. 황교안 탄핵에 있어서는 바른정당이 약간 의총을 한 이후에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을 한번 찾아봤더니요. 황교안 권한대행은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총리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리와 대통령은 탄핵의 규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그리고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제적의원의 3분의 2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300명 중에서 100명 이상이 발의를 해서 151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바른정당이 원래 출신 성분을 생각해서 자유당의 손을 들어준다, 그래서 야당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야 3당의 의석만 합해도 166석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 보면 황교안의 탄핵은 일단 당장이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본회의에 상정을 하기 위해서 발의 의석수 100석을 채울 수는 있는데, 지난번에 직권상정과 동일하게 여야의 원내대표가 동의를 해줘야 의사일정 합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조금 더 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정치권이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를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황교안 대행이 탄핵이 된다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까지를 대행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검 연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도 조금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금 있는 특검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죠. 물론 대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8일 이제 내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내일 직권상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법을 연장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넘어갔더라도 특검법을 새로 만들어서 지금
야당의 정치권에 주장하듯이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이미 특검이 역할들을 충실히 해 왔기 때문에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초기의 검찰처럼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는 결국은 일반 검찰로 넘어가면 국민들이 요구했던 이 사항들을 힘있고 책임있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은 그분들도 권한이 없어서 이 일을 못했다는 것은 아니죠. 검찰 수사가 없는 상태에서 특검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니까 국민들의 요구와 촛불 민심의 발로로 특검이 만들어지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같이 힘을 모아주셔서 새로운 특검법이 만들어지고 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인원들이 끝까지 진실규명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검 연장이 거부되고 나니까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한마디씩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표는 박광원 대변인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네요. 국민에 대한 도발이다. 그리고 끝까지 나쁜 대통령의 끝까지 나쁜 총리다. 원래의 문재인 대표의 워딩으로 보면 상당히 강한 워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최종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올라왔네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27일 2시에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가장 마지막 이제 변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호사들이 등장해서 각자의 주장을 펼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최종 변론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재판부들끼리 모여서 어떤 선고를 내릴 것인지라고 하는 평의를 거쳐서 이제 회의에 발표를 하는 선고를 하는 일정만 남겨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변론일이기 때문에 양쪽 진영,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 소출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측 대리인들과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마지막 변론들이 이제 집중이 될 것 같은데, 기대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일은 없겠다라고 하는 것은 밝혀졌고요. 또 하나는 영상 메시지라도 보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흘러나왔습니다만, 그게 너무 유치한 발상이고 그렇게 해서 얻어질 이익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현되지는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최종적으로 4명의 대리인단이 15분 정도씩에 걸쳐서 한 1시간 정도 발표를 하실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는 권성동 의원이죠. 바른정당 의원이고 또 지금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국회 측 대리인단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총론을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총괄 팀장을 맡고 있는 황정근 변호사가 이어서 탄핵 소추의 사유에 대해서 법리적인 이야기들을 쭉 나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걸 이어받아서 이용구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말씀할 계획이고요. 이명웅 변호사는 마지막으론 이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생각인데, 문제는 국회 측은 탄핵 인용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장을 하는 것이니까 한 1시간 정도면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변호인단이 문제인데요. 이분들은 지금 뭐 탄핵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기각될 수도 있다, 혹은 각하의 여지도 있다, 혹은 재판을 연기해야 된다, 그리고 뭐 9명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아마 필리버스터 형식처럼 오늘 하루 종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시간을 끌고 몇 시간을 한다 손 치더라도 재판관들이 이미 어느 정도의 생각들을 다 갖고 계실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길어봐야 뭐 오늘 저녁까지 하는 것이니까 재판의 결과에는 크게 변동이 있지 않겠다. 다만 워낙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동안 재판을 거의 깽판처럼 해온 거지 않습니까?
어떤 막말의 퍼레이드가 벌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염려가 조금씩은 있네요. 그 모습은 국민 여러분들이 같이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까지 조금 더 숙고하겠다. 마지막까지 고민하겠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미 특검이 스스로 밝혀서 기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왔으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오늘 9시 30분이었죠. 오전에 황교안 총리가 특검을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8일로 일단 특검의 기간이 종료될 것 같은데 물론 이후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뒤에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이 합의를 한 상태고요. 황교안 탄핵에 있어서는 바른정당이 약간 의총을 한 이후에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을 한번 찾아봤더니요. 황교안 권한대행은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총리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리와 대통령은 탄핵의 규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그리고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제적의원의 3분의 2가 있어요. 오늘은 진짜 정치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네요. 28일이 특검 기간이 마지막 날이어서 최종적으로 황교안 총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었고 또 헌재가 오늘 27일까지 양쪽의 최종 변론을 받겠다라고 한 날이었기 때문에 관련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오늘의 이슈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황교안 탄핵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등장했네요. 사실 이제 황교안 탄핵이 나오기 전에 황교안 총리의 어떤 결정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거론된 것인데 지난번에 국회가 특검 연장과 관련해서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야당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이것을 직권상정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일단 무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총리에게 그 권한이 넘어간 거죠.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안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황교안 총리도 어쨌든 마지막부터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야사당이 모임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까지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를 한 결과 일단 두 가지 내용들이 안건에 올라왔는데요. 하나는 새로운 특검법을 상정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황교안 총리가 이것은 국민을 모독한 행위이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를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장이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